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05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05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맞이하는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장정남 동지, 선철주 동지, 전창복 동지, 림광일 동지, 리만곤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군부대에 도착하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군부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간 꿈깨리도 배웁고 싶던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군부대 군인들이 터쳐올리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창공 높이 메아리쳐 갔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꿈같은 행복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따뜻이 손을 줘 답례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절흥성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직속 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군부대를 돌아보시기 위해 걸음을 옮기시던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부와 주변 산들을 뒤덮고 있는 울창한 수림을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구만, 나무들로 꽉 찼어, 기분이 정말 좋소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양묘장에서 싱싱한 묘목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수종들인가를 물어주시었고, 병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서는 보기 좋게 잘 자리웠다고,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성이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설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깨끗하고 총신하다고 하시면서 부대가 정말 멋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요력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천리희한의 예조와 작전적 군이 조직된 이것 군부대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현대적인 타격수단을 갖춘 무적의 전투대우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 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기대와 관심이 각별하셨다고 하시면서 지휘관 병사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화 앞에 휘날리는 자랑스러운 군기 속에 어려있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서로 합심하여 부대를 쇠소리 나는 강철의 전투대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바치다가 순직한 전 부대장 주동일 동무의 사진을 보시고 어버이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던 부대장에 대해 추억해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도서실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보내준 여러가지 필독 도서들과 다양한 사상문화 교양 자료들을 보아주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는 작전연구실에 들리시어 부대의 임무수행 정령과 훈련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잔악기나 싸움 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 있게 벌여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식당 부식물 창고, 공창고를 돌아보셨습니다.
취사장에 들리신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고 물고기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먹이는가를 알아보셨습니다. 부식물 창고에 들리시어 갖가지 조린들이 가득 찬 단지들과 탱크들을 일일이 보시고 군인들을 잘 먹이기 위해 애쓰는 지휘관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공창고 앞에 이르시어 현판을 쓸어보시며 공창고라고 거듭해 오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부대를 시찰할 때마다 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푸짐한 식탁을 마주한 군인들의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한 알 한 알의 콩을 무심히 보지 말라. 콩 한 알이 적을 쏘아잡는 총탄 한 알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콩 생산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각오가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지휘관들에게 늘 당부하지만 군인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잘하는 것은 싸움 준비 완성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후방 사업이자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측에서는 군부대 직속 중대를 돌아보셨습니다. 병실 앞에 이르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병실 처마 밑을 따라가며 일매직에 심고 가꾼 생울타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생울타리를 해놓으니 빗물이 떨어져도 흙이 패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병영을 제 집드락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착상도 할 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다시금 군부대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서서 보고 싶은 부대, 요란하여서가 아니라 살림꾼들이 살고 있는 마음에 드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마치 휴양소에 온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병실, 교양실, 세목장을 돌아보시며 모든 조건이 군인들의 군무 생활에 불필요 없이 갖추어진 데 대하여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군부대를 돌아보니 기분이 좋다고 부대를 잘 꾸려놓고 최고 사령관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보고를 받고 왔는데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훌륭히 꾸려진 군부대를 돌아보니 이것에 꼭 와보시겠다고 하시던 오보이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부대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측에서는 직속 중대를 돌아보신 후 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보셨습니다. 중대 군인들은 설화와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남송 이종창 인생의 영광, 합창 그이는 친구란 우리의 최고 사령관, 합창 이야기 중대는 정든 고향집, 여성 사종창 불타는 소원, 시와 합창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등의 종목들을 펼쳤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군인들의 공연을 보시며 박수도 크게 쳐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이어 직속중대 군인들과 담화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기쁨의 가슴들 먹이는 병사들을 믿었게 바라보시며 언제 입대하였는가, 제대는 언제 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군사법무는 혁명대학을 나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측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훈련도 잘하고 군중문화 예술소조 활동도 잘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제대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군인정신 군인본때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측에서는 이날 군관 강영순 동무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로 건설한 군부대 군관 사택들의 건설 정령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자기들의 처소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사령관 동지의 격동의 정신, 격동의 숨결, 격동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당의 선근혁명 영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정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정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장종남 동지, 손철주 동지, 전창복 동지, 림광일 동지와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젖제품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관심 속에 축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명당 자리에 건설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정장은 염소, 양 등 우량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들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종합적인 육정기지입니다. 총 부지 면적 29.8헥타르, 총 건축 면적 34,900여 평방미터인 육정장에는 축산에 필요한 수백 동의 건물들이 일떠서게 되며 수백 정보에 달하는 풀판과 모기용 작물 재배지도 조성되게 됩니다. 멀고 험한 산바를 넘고 넘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뜻밖의 현지에 도착하시자 군인 건설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격정이 넘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 건설자들에게 감내하시며 육정장 건설을 힘있게 타구치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종축우리, 야외우리, 염소연구소, 살림집 등이 일떠서고 있는 육정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광활한 부지 면적에 조성된 풀판들과 자기의 자태를 확연하게 드러낸 수많은 건물들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량 품종의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들을 육정하여 전군에 보내주기 위해 육정장 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에 진입할 때 대한 명령을 주었는데 군인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량 품종의 염소를 많이 육정해내자면 무엇보다 과학연구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육정연구기지인 염소연구소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를 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육정장 종업원들이 쓰고 살 살림집 건설 정령도 요약하시고 곳곳에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도 세워 육정장 지구에 선경마을들이 생겨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종축우리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집짐승 우리들을 어떤 원칙에서 전개하였는가를 알아보시고 풀판 조성과 건물들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잘할 때 대하여 이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내자면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육정장에서 자연 풀판뿐 아니라 인공 풀판도 품을 들여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육정장에서 풀판 조성과 모기용 작물 비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었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산에 띠식으로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풀과 모기용 작물들을 심는 림놈 복합 경영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 방법은 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맞는 실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육종장에서 키우고 있는 우량 품종의 염소들을 보아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새 품종의 염소가 재래종에 비하여 번식이 빠르고 증체율이 높으며 고기의 질이 좋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우량 품종의 염소를 널리 포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육종장에서 한 해에 새 품종의 염소들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생활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들을 많이 육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품종의 염소들의 병 견딜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입 방역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풀과 고기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정장은 우량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받아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중요한 축산기지라고 하시면서, 올해 당창건 기념일까지 건설을 끝내고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육종해내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체 군인 건설자들과 육종장의 정업원들은 점심 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장시간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감사의 종을 금치 못해 하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지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교리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의 전문을 4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주체 사상과 아프리카의 자주적 변혁을 위한 교훈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토론회가 11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주체의 사상과 아프리카의 자주적 변혁을 위한 교훈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토론회라는 글발과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탄자니아, 이집트,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들,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 상급 고문을 비롯한 정부, 전국 항쟁운동, 국회, 출판보도기관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우간다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간다 대통령 상급 고문이 기조보고를 했으며,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단장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소기장과 여러 나라 대표들이 토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외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아프리카 만세 등의 구호에 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 주체서상 신봉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수호하기 위하여 힘있게 떨쳐나서자가 발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에 참가하시어 세조국 건설의 첫 삽을 뜨신 67돌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보통강 혁명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국 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 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국토건설 구상을 이 땅 위에 더욱 활짝 꽃피워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버통강 혁명 사족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직후 버통강 개수공사를 친히 발기하시고 몸소 첫 삽을 뜨시어 우리나라 대장개료 사업과 조국 건설의 첫 통화를 짚어주신 불멸의 혁명 사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의 요성여운 김종수 어머님과 우리 장모님께서 공사장에 나오시어 충정의 자학을 새기신 불멸의 혁명 사족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민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 모두가 여기 우리 버통강 혁명 사족지에 오면서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 업적을 가슴 뜨겁게 덜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이 수령님의 대잔계도상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꼭 같으신 경리하는 김정은 원스을 모시어 대러리어 꽃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저고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랑랑구역 성남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장들 모두가 당면한 모닝선트에 한 사람같이 떨쳐놨습니다. 농업생산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3년 5월 21일 우리 당의 농업혁명 반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되어 라는 도작에서 농업생산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과학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조에서는 모내기지를 보장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내기를 하면서 분목 꽂는 깊이를 철저히 2 내지 3cm 깊이로 보장하도록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의 역할을 보다 높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손 모내기도 적극 따라세워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함주군 주소협동농장에서 동해안 지방의 특성에 맞게 변모 키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 지방에서는 봄 날씨가 대단히 나쁩니다. 특히 5월달, 6월달 뭐 키우는데 날씨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기 날짜로부터 좀 당겨서 모내기를 제철에 5월 말 전에 모내기를 끝내자, 이런 목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내기를 빨리 하자면 모로 이거 튼튼한 모로 제 길래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판 비비로로서 전에는 쓰지 않던 유모제를 사용했고, 그다음 흑보산도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생육에 지장 안 주게끔, 그다음 이 병들지 않게끔 이 영양 상태를 돋궈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튼튼한 모가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올해 이거 5월 10일부터 모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물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해산 강철 공장의 노동기업이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체 99 2010년 5월 몸소 이곳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받들고 이곳 노동기업은 생산 솔비들의 능력을 높이고 유도로의 연속 장입과 출강을 보장하는 한편 압연기도 더 설치해서 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성 요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 질 좋은 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기업은 올해 농사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솔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 기대마다 만가득 만부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을 정전에 비해서 훨씬 늘리고 있습니다.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 60이 1973년 5월 18일 용화과학연구소 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40돌 기념 용화과학연구 토론회가 20일에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일찍이 나라의 용화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용화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와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40년간 용화 부문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용화과학기술 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용도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용화기술을 세계적 발전 추세에 맞게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울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이어서 용화과학기술 성과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40년간 우리 용화과학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106종의 316개의 전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는 세계 용화기술 발전의 종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D 입체 영상 제작과 상용 체계를 수립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전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첨단을 돌파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이 구상을 받들고 우리 청년 과학자들이 지난 2~3년간의 고심 어린 탐구를 기울여서 이러한 입체 영상 제작과 상용에 관한 체계를 연구 도입하게 됐습니다. 선군시대 공로자인 강원도 인민병원 의사 박종혁 동무입니다. 그는 지난 기간 인간 생명의 기사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의 피부를 환자들을 위해 바쳤으며 화상성 창상 치료 방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가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연구 완성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박종혁 동무는 세찬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대본 스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는 과정에 화상을 당했던 군인들을 소생 완치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혁봉, 김종 선수들이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지금 커다란 기쁨에 휩싸여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패권을 지는 장면을 보고서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회주의 문명국가 체육강국을 건설하는 데서 누구나 당해서야 할 텐데 바로 그 체육인들이 돌파구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하늘가에 남홍색 홍학깃불을 펄펄 휘날림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그들이야말로 더욱이 장한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 무대들마다에서 이렇게 남홍색 홍화국 깃발을 펄펄 휘날림으로써 앞으로 우리 저국은 멀지 않은 앞날에 꼭 체육 강국이 꼭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민들은 굳게 확신합니다. 선수들이 눈물을 먹으면서 경례하는 원수님께와 우리 인민에게 이 자랑찬 승리보고를 올리겠다는 난 정말 격정된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말하는 위성 제작국, 발사국에 또 핵 보유국에 이거 앞으로 나가서는 체육강국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체육인처럼 세계의 조선을 빛내겠다는 이런 사상적 각을 가지고 떨쳐나서면 우리의 경제 강국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1등을 했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막 달려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족의 전환과 승기를 떨친 우리 선수들처럼 우리 농장원들도 그저
올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서 나라의 쌀떡을 구닥구닥 채우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모내기 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 김육봉, 김종 선수들의 경기 소식을 받아안고 정말 커다란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육봉, 김종 선수들의 경기 성과는 올해 들어와서 유니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러 체육인들에 이어서 고마운 사회주의적과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린 또 하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혼성 복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김혁봉, 김종 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은 김종 선수의 모교인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 교직원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김종 선수가 1등했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학교는 얼마나 흥성거리는지 모릅니다. 소학교 시절에 탁구의 첫 걸음마를 우리 학교에서 뗀 김종 선수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영예의 1등을 하고 시상대에 올라서 봉화우기를 펄펄 휘날리는 소식에 접한 우리 학교 교원들은 물론이고 온 함흥당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김종 선수가 처음에 우리 학교 탁구를 배우러 왔을 때는 5살이 됐단 말입니다. 키가 정말 탁구하는 높이만큼 작았고, 그리고 우리 교원들은 김종 선수 그 손목을 잘 쓰는 특기를 거기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소질. 그래서 그 공중뛰어 서너끼도 어릴 때부터 시켰단 말입니다. 정말 2학년, 3학년 때 남들 다 못한다는 거 김종 선수는 그 서너끼를 힘들게 극복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김종 선수는 이약하기는 그지 없었습니다. 뭘 하나 그 지도교원들이 배워주면 그걸 그 완성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그 남들이 다 집에 가도 가지 않고 남아서 훈련을 더 하고 그런 과정에 남보다 특기적인 기술을 한두 가지 더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에 이번 제52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 가서 조기의 영예를 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희가 5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우리 정희가 남순 선수를 통쾌하게 이기고 시상대에 올라서 경리하는 원수님께 승리 보고를 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 온 가족은 막 울면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정희가 떠나면서 평양에서 전화가 왔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번에 꼭 승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서나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자가 돼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1등을 하고 이렇게 온 나라가 아는 김정이 되고 보니까 정말 꿈만 같고 온 공장, 온 인반, 온 도가 우리 가정을 축하해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처음에 우리 김정일을 체육시킬 때 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란 게 체육이나 해 뭐라겠는가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아는 김정일로 나라가 키워줬으니까 이번에 이런 기쁨을 안고 왔으니까 내 비록 나 먹었지만도 정말 10년 남아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결혼식 했을 땐 제가 경기에 나가다니까 참가도 못하고 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시상대에 오르니까 야, 나한테도 저런 훌륭한 처지가 있구나. 얼마나 긍지스럽던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뻐해주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한 가정처럼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우리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정희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이런 체육 선수로 키워주신 우리 대원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수깐 마하랏 비엔티안 시당 비서 겸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비엔티안 시 대표단이 21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단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도이칠란드 그리스도교 민주동맹 출신 연방의회 의원 유르겐 클림케와 일행이 21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세계 자주화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 생애와 애국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15일 미국 남조선 연합군 사령부 앞에서 반전평화 미군 철수 5차 수요 행동을 가졌습니다.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의 미국 행각에 대해 비난하고 정부가 아무리 동족 대결 정책을 추구해도 민중의 자주 통일 지향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 위기를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조선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15일 조선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결성식이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단체는 6.15 공동선언 발표 열세들과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집회가 11일 프랑스의 디지옹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프랑스 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베누아 깨네데이는 연설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면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정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선전쟁 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과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신의주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강계, 해산,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방에 낮은 충구름이 꼈으나 그 밖의 지방에는 높은 충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5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 4월 율사월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저선소의 중부로 이동해오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황해북도의 남부 지역에서 낮부터 한두 차례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2도 내지 4도 더 높아져 날씨는 덥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안개가 낀 후 개이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낀 후 개이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